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한평 설화 속의 5.18 숨겨진 5.18에 대한 얘기를 최권진 시인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저희가 그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넷 사정이 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정확하게 되면은 좀 댓글로 좀 써주시겠습니까? 이쪽 그 중앙로 쪽에 인터넷 사정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말 그대로 그 붙었다 떨어졌다 인터넷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지금 뭐랄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잘 들리나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댓글로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자, 그러면 이제 설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화란 무엇인가? 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설화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예. 꾸며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사정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마다 좀 버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설화라는 것은 발화자,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문자보다는 그 말씀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설화가 우리 한평사에서 우리 지춘상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설화 하면은 특히 남도의 그 설화집 하면은 대부분 이 전공을 하신 분들은 지춘상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춘상 교수님이 쓴 책이 이제 한국 구비문학 대계 이렇게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려 제가 방송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네, 아주 900페이지, 방대한 900페이지 됩니다. 900페이지 좀 넘는 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책의 이제 한평군편입니다. 한평군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진축상 박사님이 정신문화, 그 당시에는 정신문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평에 4개의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셔서 만들어낸 책이 그 한평 지금 군편으로 나온 한국 구문학 대계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지수장 교수님이 이제 4개의 읍면을 이렇게 다뤘잖아요. 네네. 그래서 4개의 읍면이 이제 보면 엄답, 네. 그다음에 신강, 나산, 오랴 네 네 군데만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군데 설화를 채록을 한 게 또 한 1000페이지 되니까 네. 이게 만약에 더 나머지 지역까지 했다 그러면 뭐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네.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이 책이? 그 책은 제가 3년인가 된 것 같은데 조사를 80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그 당시에는 마을만 조사하겠는데 여름방학 80년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5.18이 이렇게 발발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해 여름방학을 위해서 다 조사를 한평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요. 그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81년에 다시 조사를 2회 돼서 4회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평에 사실 4개 읍면이나 하지만은 4개 마을에 불과합니다. 4개 우리 마을. 엄남면의 번동마을, 나산의 사산마을, 오랴의 지변마을, 신강의 덕수마을, 그 4개 마을을 해서 명칭 나가기는 한평군에 이렇게 구비문학 대결 나갔지만은 사실 한평에 4개 마을만 그 당시에 일부 조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권진 아까 소개 말씀에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인이 구비문학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권진 시인이 사실은 그 한평문화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그리고 이제 10년 근무했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책을 펴낸 게 지금 한평문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본수가 벌써 2013년도에 제 41호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한평문화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는데 2008년도, 2013년도 이 두 권의 책을 가져온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8년도에 했을 때는 구비문학 대계란 책을 접하고서 우리 한평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설화 부분이 알아야겠대서 그 당시 4개 읍면에 있는 두 꼭지시에서 8편을 한평문화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소개를 한 거예요. 소개를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한평의 9개 읍면이
전부 다 전수조사가 돼가지고 한평 설화가 집대성 됐으면 좋겠다. 음, 그런 바람을 해서 그때 제가 이것을 음.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춘상 교수님이 1981년도에 펴낸 책을 4개 마을밖에 안 되니까 한 83년인가 책 펴는 건한 83년. 80년도에 예, 그러니까, 겁니다. 조사했던 이 내용이 좀 약하니까 우리 1000페이지나 되지만은 약하니까 2008년도에는 이제 우리 최건지 시인께서 전체적으로 좀 해주자, 전체적으로 예. 조사를 하자, 이제 이걸 쓰셨군요, 이 책에다가. 야가다는 의미보다는 아주 집대성이 나왔지만은 그가 4개 마을이기 때문에 한 평에 적어도 9개 읍면의 전 마을들을 조사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전면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또 이 내용들이 이제 또 있는데, 예. 이때는 지금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인데, 이 내용까지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표지만 보여드리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제가 그때 한평에 구비문학 일고락 했는데요. 그때 하면서는 한평에 이제 주장 박사님 했던 구비문학 대계하고 한평의 전설들을 제 나름대로 수집해서 제가 한평의 전설이라고 해서 엮기도 했는데요.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설화와 전설입니다. 그 한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구현해낸 데는 설화와 전설처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우리 한평 문화의 어떤 틀을 만들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설화와 이 전설의 집대성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한평 설화에 대해서 우리 지춘상 교수님이나 우리 최원진 시인님께서는 애정을 갖고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른바 호남과 첩골 의학 한평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이제 이게 몇 년도에 나옵니까? 그게 2018년인가 2018년도에 나오죠. 네. 2018년도에 이 두 권의 책이 나오면서 이제 한평의 설화가 말 그대로 이상하게 돼버린 이제 네. 현상이 빚어지고, 이 한평의 설화 속에 5.18이 들어가고 또 촛불혁명이 들어가는 그런 묻지 못할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화면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호남과 촛불 의향 한평, 이 책은 2018년도에 네. 한평 문화원에서 이제 발간한 책인데, 이때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 집안 웃지 못할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자, 촛불혁명, 촛불혁명부터 먼저 올려주시겠어요? 자, 촛불혁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5.18의 그 비화 이렇게 나오죠. 촛불혁명에 대한 지금 내용을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방송을 도와주고 계신 우리 양규창 PD님께서 사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행사가 있었어요. 쭉 행사를 하고, 지금 저녁도 사실 저희는 못 먹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방송 준비 시간이 좀 짧은 것도 있고, 방금 또 인터넷이 또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바람에 우리 양 PD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자, 한평의 촛불혁명. 저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온 겁니까? 네, 우리 한평에 지금 호남과 촉구 의학 촛불 의학 한편에 한평이 설화집에 나온 거죠. 들어가 있죠. 자, 한평의 촛불혁명이 나오는데, 이제 한평의 촛불혁명 하면 저게 엄밀하게 치면은 아주 그 최근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의 일이니까 이건 설화라고 보기보다는 역사라고 표기를 네, 하고, 당연히 역사죠. 역사로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든 여기 호남과 촛불 의학 한평에다가 설화집에다가 저런 제목을 잡고 한평에서 촛불혁명을 진행했던 내용들을 쭉 수록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5.18 부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5.18 부분, 5.18 부분도 한번 보겠는데요. 자, 5.18 부분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네. 또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힘든 정말 인권 탄압적인, 그리고 일개 어떤 군부 집단들이 어떤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동족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일인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어떤 역사인데 이걸 또 여기 설화집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5.18 민주화운동 비화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평의 설화집에다 이걸 넣어놨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설화와 역사의 차이점이랄까요? 이제 요건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설화와 음, 역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라는 것은 육하 원칙의 정확한 근거들 사실 음, 또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논의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 우리 5.18을 설화로 이렇게 넣었을 때 또한 촛불혁명 설화 넣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화라는 것은 얘기를 한다 나갔다 이렇게 말은 다 있지만은 그 얘기가 여자 남자를 낳았다 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들 보면 벼슬을 했다 옛날에 보면 그렇게 자꾸 이 발화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얼마든지 사람들은 예 막 이렇게 얼마든지 변형합니다. 꾸며질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음, 이 기본적으로 전설하고 이 역사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전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인 그런 육하 원칙 잠깐 사실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그 나타나야 된다. 또한 전설이라는 것은 이 사실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나무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어느 정도 그 사실에 근거한 사료가 있을 때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전설입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엄연한 육하 원칙에 만들어진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라든가 5.18을 설화집에 넣는다는 것은 그 논의 자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음.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예, 그거 그렇죠.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사임당 부분 그 설화 있죠. 그거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한평의 그 호남과 첩골 의학 한평 2018년도에 한평 문화원에서 발간한 이 책에 있어서 이제 문제되는 게 지금 저기 나오는 사임당은 임진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목포 MBC 방송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설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록 장소, 네, 흔히 체록지라고 하는데 체록 장소, 그 다음에 체록자, 네, 체록한 사람, 그 다음에 구술자, 말한 사람. 네, 무엇보다 구술자가 네,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네, 네, 중요한데 이제 한평에서 2018년도에 한평문화원에서 발간한 이 책자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그 당시에 지춘상 박사님이 한평군에 4개 마을에서 채로 간 사람 한 185개 정도 됩니다. 실록한 사람, 그다음에 구술자, 말한 사람. 185개 정도 되는데 우리 호남과 촛불 의왕 한평에다가 재수록한 게 한 129개 정도 됩니다. 아, 110편. 예, 160개. 그런데 그 재수록이 문제가 아니고요. 엄다면에 있는 설화를 수록하면서 13개 정도를 한 평읍에다 넣습니다. 아, 그렇게. 또한, 예, 그 다음에 나산면에 설화가 또 있는데 나산면의 설화 중에 해보면에 17개를 넣고요. 다음에 대동면에다가 또 3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면에서 설화를 또 저기 하는 신강면 설화를 갖다가 우리 학교면에다가 이렇게 한 7개를 넣고 또 우리 5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손불면에 신강면에서 갖다 22개를 넣어요. 그래서 도합 한 60개 정도를 읍면을 바꿔서 수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아주 훼손한 일이죠. 예를 들면 신강면에 살아갔다가 손보면 살아라고 만들고 학교만 살아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한평군의 국외 읍면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특히 또 뭐냐면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나산면에서 체력된 설화가 용촌사에 대한 설화입니다. 근데 이 설화를 또 우리 용촌사가 해보면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편에다가 그 설화를 넣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다시 정리하면은 지춘상 교수님이 어, 이제 설화를 체록했을 때는 네 개 어떤 마을이죠. 마을, 네. 네 개 면에 있는 네.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한 1000페이지 가까운 설화를 체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놈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말해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책을 이제 두 권의 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9개 운명 것을 다 집어내야 되니까 네 개 운면에 있는 것을 거의 절반씩을 다 이렇게 분별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참 문제죠. 분별을 했는데 아까 그 서두에 우리 최건지 시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설화 또 전설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정상적으로 머리, 어깨, 뭐 몸통, 팔, 다리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은 예를 들어서 손볼 것이 아닌데 저쪽 신강에다 갖다 넣어버리고 신강 것은 저쪽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보에다 넣어버리고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히 그 당시에 있던 설화들을 이번에 수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음면을 바꿔서 넣는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은 엄다면치를 갖다가 엄다면 설화도 한평급 설화라고 하고 또 나산면 설화가 해보면 설화라고 하고 또 일부는 대동면 설화라고 이렇게 하고 신강면 설화를 갖다가 그 당시에 신강면 설화 일부를 넣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재수록 올 때 우리 신강면에는 20개를 넣었어요. 근데 선불면에는 22개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학교면에 5개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죠. 예, 그 면에 있는 설화를 갖다 그 면을 넣기보다는 오히려 선불면에 더 많이 넣어놨으니 이런 좀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설화 이 표지에다 제가 이제 연필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쭉 지금 한평읍 선불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연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두세 개 건너서 전부 표지가 그 내용들이 말 그대로 이동한 그러니까 옮겨간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불면에 있는 걸 그러니까 신강에서 따오고 또는 뭐 엄다에서 따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내용적인 것들이 상당 부분 훼손시킨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표절을 떠나서 훼손시킨 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단순하게 표절하는 것도 지식인들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 내용을 가공을 했다는 얘기죠. 특히 정신적인 그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설화 부분을 그냥 가공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체록 장수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체록자 그러니까 구술자 이것도 다 바꿔져 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화에서는 구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예, 말해주는 많은 사람.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저는 뭐냐면은 그 당시 보존으로 우리 한평 탐말라서 지금 그 설화를 다시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설화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갖고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바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줄거리 있지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왜 설화가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 한평 지역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평의 언어를 구사하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요새 보면은 워낙 메시미 발달돼서 거의 표준어를 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그때 우리가 체록했던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읽으라고 해도 쉽게 그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국문학에 되게 나와 있는 그 내용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뭐냐면은 그 체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 나온 이 두 권의 책, 문제의 두 권의 책은 체록 장소도 임의대로 훼손을 했고 변경을 시켰고 체록자 또는 또 구술자 이 사람들은 이미 고인 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 이름도 다 바꿔치겠습니다. 네. 다 바꿔치겠고 어떻든 표절의 훼손까지 거친 이 책, 이제 보조금 1억을 받아서 만든 책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5.18을 사실은 그 애곡되어 있는 5.18 부분을 제가 2019년인가요? 그때 예, 그렇죠. 그때 바라보면서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설화 전문가이신 시인님에서 설화 전문가이신 우리 최권진 시인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도 전공을 이제 국어국문학을 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추장 교수님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살펴주십시오 했는데 딱 보니까 둘이 그냥 동시에 야 이건 표절을 떠나서 이건 훼손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저는 학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부분이 엄다면 설하면은 엄다면에다만 넣어놨어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부분인데 그 엄다면 설을 갖다가 한평읍의 설화라고 넣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쯤에 뭐 훼손이라 했는데 이게 훼손이 아니라 이것은 참 어떻게 그 용어로 규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자식을 갖다가
나무 호족에 넣는 것이랑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규정할 수 그 있겠습니까? 표현이 이제 적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규정을 내 자식, 하기가 엄가에서 예, 낳은 예, 자식인데, 예. 어, 한평 호주에 올려놓은 것이 엄마 자식 갖다가 또 신강에 난 자식 갖다가 송불에 올려놓고 학교면 올려놓고 이런 꼴이기 때문에 그 훼손이라고 어떻게 하고 어떤 그 단어로 그 부분 규정 짓기가 참 저는 난감합니다. 그 부분이. 자, 근데 예, 그 부분 그때 그 이게 좀 번거롭게도요. 우리가 80년대 그 당시에 한평에 이렇게 설화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주주당 교수님이 그 여름방을 80년 여름방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짜놨었어요. 우리 그 지금 국민과학 대학의 서문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 근데 우리 5월 18일 날 강주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그해 8월에서 1차 조사를 하고 11월 달인가 해서 2차 조사하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를 해서 만들어내겠는데 이 5.18 때문에 한평의 설화가 굉장히 조사가 어떻게 보면 미진했고요. 제대로 조사도 못했고 또 어렵게 하고 우리 아마 그 당시에 지춘상 그 교수님이 한평 분이 아니었으면 좀 소신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참 어렵게 이 한평의 국민문학 대계가 그 당시에 조사가 돼서 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 지춘상 교수님이 쓴 이 구비문학대계, 이 두꺼운 이 구비문학대계 이게 한평군 4개면, 그러니까 4개면이지만 4개 마을 마을이죠. 조사해가지고 1981년도라고 찍혀져 있는데 지금 우리 최 시인님께서는 83년도에 간행된 걸로 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5.18과 또 관련이 있는 이 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5.18과 관련이 있죠. 5.18 때문에 하지 못할 뻔했던 조사하지 못할 뻔했던 이 책을 가지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한평 문화원, 정말 문화원 하면 정신적인 창고인데 이 정신적인 창고지기, 이 한평 문화원은 정신적인 창고지기들께서 지춘장 교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책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쪽 자식을 저리 옮기고 또 저쪽 자식은 저리 옮기고 또 이쪽은 아들인데 이쪽은 딸로 고치고 뭐 이런 형태를 벌여놓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6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한평을 돌면서 연설도 했고 또 유물도 뿌렸고 그래서 이 한평의 설화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5.18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왜곡시켰다. 라고 제가 호소를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목포 MBC 네. 김윤 기자님께서 이걸 한 6차례 정도 보도를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6차례 보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익히 많이 지금도 뭐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생략하고 최근에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뉴스에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보시죠. 최근도에 이게 2022년 4월 26일자입니다. 2022년 4월 26일자. 자, 설화집 발행비, 인건비 과다 산정, 한평문화원장 검찰 송치. 자,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 하면은 누구나 신뢰도가 있고 또 전국적인 그 방송사이고 이제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지역 신문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었는데 연합뉴스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장하름 기자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경찰이 한평 설화 책자 제작과 관련해 예산을 과다 산정한 혐의로 한평문화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전남 한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지역 설화집 2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출판비 4,300여만 원과 인건비 49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구술 체록이나 출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한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억 들인 한평문화원 한평사라집 도용 논란 해가지고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이 내용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이게 2021년 6월 23일 날 게재한 내용입니다. 1억 들인 한평문화원 한평사라집 도용 논란. 자,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6월 20일 무렵부터 이제 이게 이제 얘기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내 고향 한평천지에는 23일 한평군 내 고향 한평천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평문화원이 2018년 발행한 한평사라집 호남과 첩곡을 의향 한평 1, 2권이 남도 민속가구 대부 지춘상 교수가 저술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설화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도용했다는 얘기는 네. 훔쳤다는 얘기죠. 그 표현이 훔쳤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양파를 이쪽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저녁에 몰래 가서 양파를 그냥 푸대째 그냥 들먹이고 온 거죠. 예, 그게 도용했다는 표현이. 자, 한국구비문학대계는 1981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아까 우리 지춘상 교수님이 쓴 그 책자 저작권이 정신문화연구원이죠. 발간한 책으로 수록된 한평군 설화는 엄다면 58편, 나산면 34편, 오래하면 25편, 신강면 47편은 총 185편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네 네. 개면 네 개 마을이 네. 나온 거죠. 자, 이 책자는 지춘상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한평 지역 구술자를 발굴해 체록하고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게 이제 한 1000여 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민요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네. 민요까지. 네. 설화 185편 중 129편. 설화가 2018년 2월 한평문화원에서 발간한 한평설화집이 그대로 도용됐고 구술자와 저술자가 모두 바뀌었고 원본에 나오는 체록지역을 무시한 채 한평국의 읍면으로 분리하고 조작했다는 게 내 고향 한평천지의 주장이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그대로 내용이네요. 네. 설화집 발간에는 도비 7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총 1억 원으로 보조금이 지원됐다. 자, 최창호 내 고향 한평천지 회장은 한평사라집 발간 사업을 의뢰한 한평군은 발행된 책자 및 자료집의 표절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한평문화원 관리 책임이 있는 한평군은 그동안 지원 발간된 한평문화원 책자 자료 등 모든 발주 현황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훈 문화원장은 당시 도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아 어떻든 아까는 7천 3천인데 5천 5천 어쨌든 1억이죠. 1억은 맞습니다. 1억은 맞습니다. 설화책자를 발간한 과정에서 지춘상 교수가 체록한 내용을 옮겨 실은 것은 사실이다 하고 시인을 하셨어요. 예, 시인했죠. 시인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설화책자 각 주에, 그러니까 각 주, 네. 이제 주의할 해갖고 이렇게 다는 거, 지춘상 정 교수 글이라는 것을 표기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표기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며 도용이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요. 다운표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설화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사자 다르고요. 예. 그러면 밑에 지금 있는 내용만, 설화 내용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사를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설화에서는 가장 생명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 쉽게 말하면은 구술을 했느냐, 발화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설화 우리 이낙연이 지금 전 국무총리께서 전남지사로 계실 때 이 설화에 대해서 우리 각 전남의 22개 시구 하여튼 쓰겠다 해서 특별 지시로 해서 사실은 부천 가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원래 발단이 된 게 뭐냐면은 공문화에서 설화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전화가 왔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좀 자문을 구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각 문화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설화를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남의 설화를 집중해 놓은 것이 한국구비문학대계입니다. 그 책을 보고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자문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흥에 그렇게 설화 방법이 생기니까 이낙연 그때 당시 시장님 보초가 나와서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전남 20개 시군에 전부 다 설화를 점수조사다. 그래서 도비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제가 당시에 있을 때도 군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한 평에 서라집을 내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도 1억원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점수조사하면 1억 정도 들여서 점수조사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2006년에 그해 했는데 2006년에 6월달, 7월달에 문화원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원장이 설화집 도용이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몇 군데 그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 자료가 나간 이제 정황이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장 설화집 도용 아니다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 기사 내용도. 그리고 예, 이제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말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레기들이 작품이죠. 예, 기자 쓰레기들이 작품인데 내 고향 한편천지 최창호 대표의 고 지추장 교수가 조사 수록한 한국 구비문학 대계 수록 내용을 소라집에 옮겨 구술에 기록한 것을 표절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 전남도의 지침은 감내 모든 서라, 그러니까 도지라든지 향토지라든지 각종 책자를 총망라해서 조사, 수집, 보존하도록 돼 있다라고 반복해야 됐어요. 네, 지금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국가 기강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시 정신문화연구원이 제가 아까 쯤에 발간 횟수를 좀 80년에를 80회 하고 그 다음에 착각하고 그랬는데요. 그 80일 마무리 아마 그때 11월 그경에 11월 말경 정도 아마 그해 냈던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이 좀 안 맞죠? 많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춘양 교수님이 그러면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책을 그냥 그대로 뭐랄까요 다시 펴내면 되는 거지 굳이 1억 원을 주면서 두 권의 책을 만들어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막대한 그거는 돈인데 1억 원은. 사실 그 뭐 우리가 아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내용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표절이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더 확대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표절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요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문화연구원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표절이라는 부분 당사자가 말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 표절 부분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 한평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 책에 그 당시 그대로 수록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음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음면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훼손시킨 것은 예를 들어서 한평의 각 단체 특히 정신적, 인문학적으로 강조를 하는 단체들이 사실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다변에 있는 설화를 갖다가 한평읍으로 바꿨다. 그럼 엄다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왜 우리 설화를 갖다가 한평읍으로 바꿨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해야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왜 이렇게 훼손시켰냐,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뭐 그 엄난 면만이 아니라 음. 받은 한평읍에서 한평읍 설화가 엄나면 설화가 한평읍 설화를 그러면 한평읍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한평읍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신강면 설화를 갖다가 손불에 넣어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또 신강면 사람은 우리 설화를 갖다 신강면에다가 아니 그 손물 넣었어요. 나 학교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한평군의 국의 읍면에 전부 다 사람들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원장 설화집 도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6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언론사 것을 보면은 한평군 설화집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 땡땡땡 문화원장 입장문 통해 표절 아니다 주장 이렇게 예, 했었어요. 예. 그리고 막 도용이 아니고 표절도 아니다는 내용을 쭉 한마디로 기레기들이 받아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번에 보면서 그 다른 지역에 제가 인근에 무안이라든가 나주라는 걸 봤었는데 우리 한평에 그 지춘상 교수님 했던 설화를 이번에 그 조사를 하고 그 내용 그대로
재수록하면 말 그대로 썼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 평의 설화가 풍성해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국외 읍면을 전수 잡으니까 뭐 시위 촉박했는가 어떤 경우가 모르지만은 그것을 각 읍면에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있는 설화를 갖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있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촉박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는 출판비 또 인건비 그러니까 과다 계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부풀려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부풀려서 뭔가를 행동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책을 편찬해내려면 제대로 된 책을 편찬해내려면은 1억 원이 들어가죠. 그렇지 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 읍면을 다 돌아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사람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책도 제대로 다 타이핑 다 쳐서 디자인하고 하려면은 근데 이미 책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걸 갖다가 디자인해 가지고 이른바 복사 비슷하게 해서 딱 편찬해내는 것은 여기 경찰서 조사 나온 결과가 나왔지만은 비용이 많이 남죠. 그렇게 하면. 제가 인근에 무한문화원이 그 사무국장 그 당시에 이제 조천하게 지나 보니까 그 과정을 좀 그만뒀던 후배가 참여해서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무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너 명씩 팀을 세 개 팀인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체력이 그 옛날 우리 사투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텐말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옮기려면은 좀 구문하게 좀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타이핑하고 오면 굉장히 우리가 녹취만 푸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투리는 몇 번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라집을 낸다 하면은 많은 그 인건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게 정상적으로 조사가 됐다 하면은 1억 원 정도 금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옛날 책을 그대로 베끼고 또 조사자 또는 체록지 또 구술자를 다 바꾸는 것은 이른바 복사본 책을 만든 거예요. 복사본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비용이 경찰서도 얘기했듯이 인건비와 출판비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게 측정해가 했다.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했겠느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2021년 7월 27일자에 이제 한평문화원에서 공지사항을 하면서 삼가 알립니다라고 내용을 이제 그 공지사항에 올리는데 이 내용은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삼가 알립니다. 마치 무슨 돌아가신 분에게 표현하듯이 삼가라는 말을 썼어요. 한평문화원은 7월 15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우리 문화원이 2018년 2월 발간 보급한 한평군 설화집 호남과 첩거울 의향 한평에 수록된 330여 개의 설화 중 129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번호는 그러니까 번호는 한평문화원을 말하는 거죠. 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통보한 시정 지침 요구에 따라 설화집과 관련자를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다 예. 회수해서 예. 폐기물 처리한다는 얘기죠. 예.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한평문화원장 이렇게 해서 상가 알립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이제 이렇게 띄워놓으셨어요. 그 폐기가 전량 수거해서 확실히 수거해서 저는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우리 한평의 정체성을 왜곡될 수 있는 이렇게 설화들을 이쪽 저쪽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평에 그대로 책자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전량 수거해서 제대로 수거해서 다 대한민국 물로서 나왔던 여기도 책이 있네요. 또 지금 저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보신 분들 이런 책이 한평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은 말 그대로 불량 책입니다. 불량 책.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 제품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한 권이라도 남아가지고 후세가 보면은 이걸 그대로 또 인쇄된 건 또 믿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거 굉장히 놀라는 소지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불량 제품이나 다름없는데 이 책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전체 책을 다 해수해가지고 한평군에서 이걸 관리 감독을 했다고 이제 그 담당 그 팀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폐기 처분이 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게 일종의 그 반성문 비슷하게 써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뒤에 이제 그 뒤로 이제 한평군에서 한평 그 뭡니까 경찰서에 이제 정식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8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공지사항이 또 하나 올라와요. 이제 역시 그 한평문화원에서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한평군 소라집과 관련하여 올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한평군민 여러분, 한평문화원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지경에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르는 삼복지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분한 사랑에 힘입어 지난 2016년 4월 21일 제11대 한평문화원장으로 취임하여 지금은 제12대 문화원장으로 2년째 접어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16년도 문화원장으로 취임해서 이게 4년 임기십니까? 예, 저는 4년 임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관을 바꿔서 12대 문화원장으로 취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거 잘 예, 이 기억하고 부분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아마 들리는 말로는 그런데 문화원에 그 관계되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1년여 동안 수집 체력 격리 기간을 거쳐 나름의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급한 한평군 설화집이 이것도 정말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년 동안 수집 체력 정리 기간을 거쳐, 그러니까 이거 복사본을 만드는데 1년 동안은 걸쳤다는 거죠.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복사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보급한 한평군 설화집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시정 지침을 받아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의 순간적 부주의에 비롯한 실수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수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된 결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에 저는 지난 6월 28일 설화집과 관련한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문이에요. 삼가 알립니다. 부분. 아울러 도비와 군비가 소외된 군민 자산인 설화집을 소멸하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재발간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을 잡아 재발간하고 있는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여쭙고 보고 싶습니다. 단 모든 소요 경비는 총괄 책임자인 저의 사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울러 제가 책임을 질 일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바른 표현 같습니다. 책임질 일은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설화집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 자신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랬던 일이었습니다.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문화가족 여러분, 제 자신 한평의 문화 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평문화원장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2021년 8월 2일자로 이렇게 이제 문화원장하고 공지를 했고요. 문제는 그 여기에 있는 지금 뭐 어떤 사과문 비슷한 내용들보다는 한평군에서 이걸 군민의 상이라고 있죠. 네. 군민의 상이라고. 네. 그러니까 군민의 상을 이 설화집을 통해 가지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문화원장께서 설화집 발간을 했던 공로가 크므로 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 발전을 문화 발전. 발전을 해서 이 상을 준다 해가지고 군민의 상을 받아요. 이 군민의 상이 4월 군청 대의실에서 2021년 한평 군민의 상, 이게 좀 잘렸는데요. 국민의 상을 매년 주는데 2021년도에 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엄다의 누구 쭉인데 이제 아무튼 1986년부터 20여 년간 문화원장 11대 12대 문화원장 재직하면서 문화원 부흥에 힘써왔고 특히 한평의 설화 발전, 설화 어떤 이 보급, 뭐 조사 이게 공이 크다 해가지고 국민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한평군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미 준 상을 회수할 수는 없다. 회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평 국민의 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한평의 국민의 상은
정말 가치가 없는 스스로 한평군에서도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든 오늘 한 50여 분 지금 쭉 한평 사라집에 네, 대한 얘기를 쭉 네. 나눴는데 처음에 방송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네. 참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네. 참 저도 늘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은 제 친정이나 같은 데인데 거기서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일들이 났기 때문에 제가 뭐 입이 백개가 족수는 짱이고 저도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러나 제가 뭐 전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고 우리 한평에 또 큰 맥에서 한평 역사성을 하면은 그 설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조속히 만들어내신다면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그냥 멋있는 책 하나 만들어내면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인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만들어내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 들여서 그냥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은 이미 한평 국민들이 그걸 뭐 누가 가서 그럼 내 옛날 설화 내가 얘기해 줄게라고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정말 다시 뭔가 그 문화원의 어떤 구성원들이 짜여졌을 때 논의해야 될 문제지 예를 들어서 요식적으로 그렇게 뭔가 휘황찬란한 문장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솔직하게 정말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사죄 드린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내가 책을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한편 국민들은 이게 신뢰도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친정집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저는 음, 말씀드리는 책임을 지시라 그 예, 말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는 책임을 지시라 그 예,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소라집을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5.18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평의 5.18이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한평의 설화집이 지춘장 교수가 이렇게 정말 그 1980년, 81년 이 사이 정말 암울한 시대에 설화집을 이렇게 네 개 마을 이렇게 조사를 해 놓으셨고, 우리 또 최건지 시인님께서는 2008년이죠? 예, 8년, 13년 이때 또 이 설화의 중요성을 그 나름대로 한평 문화라는 책,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그때 당시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41호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끈질긴 뭔가 그 어떤 집념이 있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인데 그것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정말 잘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 속에서 또 그 설화에 관한 얘기를 또 관심 있게 써놓으셨고, 근데 2018년도에 가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가서 설화집을 너무나 그냥 이상하게 훼손시켜 놓고 문제는 그 속에 5.18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5.18을 집어넣어놨고, 제 스스로도, 사실 설화에 대한 이런 도용, 또 설화에 대한 뭐 표절 또는 훼손, 이건 저도 사실은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네. 되지만, 어떻든 간에 그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를 훼손시키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5.18, 그, 5.18을 네, 심각하게 그렇죠. 훼손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전설적인 부분들도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많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 우리 5.18가 촛불혁명을 가지고 그 설화집에 넣었다는 것은 그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음. 그 우리가 이제 설화라는 부분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5.18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설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은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어떤 한 부분이 파편적인 부분이 설화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에서는 분명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한평에 5.18 동지의 지금 회원들도 계시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렇죠. 당시를 기억하고 두 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 저도 쭉 그분들 인터뷰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설화집에 있는 내용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내가 쓴 거하고 전혀 다르게 책에다 옮겨놨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신 걸 제가 우리 최건진 시인과 또 그다음에 모모 분들 한 네 분이 앉아 계셨을 때 녹취를 한 자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집이라고 써놓은, 그러니까 5.18의 비하라고 써놓은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패널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한평에 5.18을 비하해가지고 한평에서 있었던 5.18을 설화집에 넣어놨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 네. 그리고 이 5.18 부분을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옳게 써놨다고 그러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라통 터질 정도로 내용들이 그냥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에서 뭐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겠지만은 아무리 바르게 써놨다 하지만은 설화집에 그것을 서로 하는 넣어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죠. 음, 그것은 설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사실 부분의 논쟁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5.18가 그 촛불혁명을 설화집에 넣어놓고 우리 한평에 설화집으로서 호나가 의학 한평에 한평군 설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은 편집하실 때 큰 틀에서 좀 이해가 설화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설화집에서 시작돼 가지고 한평에 5.18이 왜곡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네, 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한평사에서 조용히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어떤 말년이랄까요? 인생의 어떤 시기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평의 5.18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이른바 그 내용을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세 건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요? 저를 고소를 했다고. 네,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을 가지고 굉장히 아까도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보셨습니다만은 토론회 과정, 그러니까 그 행사 작년에 제1회 한평 5.18 기념식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회가 한 달 만에 있었어요.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평가에도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았고 또 젊은 모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뻘 내지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또 모 신문 기자는 또 어떤 5.18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곡되게 또 보도를 하고 토론의 과정도 어떤 편파적으로 또 그 내용 기사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정말 일개 개인 최창호가 맞서가지고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만들었던 거고 또 한평방송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평방송에서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도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네. 우리 최 대표님이 저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부분인데 한평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미 정립되었던 그런 여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 대표가 님이 많이 이렇게 정립된 한테 우리 그 염소 부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뭐 추모식 겸해서 기념식했고요. 또한 우리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고 피해 그러지 보상 않습니까? 투쟁 기획. 그러니까요. 아니 사건이란 말로 해서 제가 굉장히 아, 여성이 국회에서 사건을 제발 띄워주자. 음, 드디어 사건을 이번 띄웠습니까? 예, 한평 고구마 수매 피해 보상 보상 투쟁, 투쟁 이렇게 해서 기념식. 기념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고요. 또 지금 저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5.18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정립을 하시라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한 번 부탁드렸었죠. 한평의 큰 맥에 보면 우리 일강 김철 선생님 기념사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고 한평의 좀 가장 큰 우리 자산 소원에 대해서 또 권재 선생님과 진흥이. 권재 정기 선생님과 자산 소원 이렇게 해서 예, 거기 진흥에 만들고 한평의 난제했던 여러 부분들을 우리 새 대표님 오셔서 많은 부분이 정립이 되고 또 바로 세워지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흔쾌히 이 자리에 나왔던 것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그 일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튼 그 한평방송이 태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평의 모 인사의 애국된 어떤 역사 인식 또 애국된 역사 어떤 기록 이로 인해서 한평방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번 5월 달은 사실 저도 굉장히 바쁘고 우리 양규창 회장님도 바쁩니다 지금. 예. 굉장히 바쁜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에 관련된 한평의 5.18이 예를 들어서 비석, 비문, 글씨도 상당히 애국되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진행했던 그 내용들도 우리 5.18 동지회라고 이번에 김관 회장님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네들이 실제로 겪었던 거하고 내용이 예. 전부 다르고 실제로 주인공이 당신들인데 이른바 조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나서가지고 이제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평의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분명하게 5월 달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평 사람들 그리고 한평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정확하게 알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설화 부분을 먼저 얘기 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발단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발단이고 사람들이 인쇄물에 대해서 믿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설화집에 이 내용을 쓰면서부터 애국이 시작되고 교육청 교육사 그러니까 한평교육 100년을 말하다 그 교육사에도 이러한 비슷한 애국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5.18 문화해설사 예. 양성교재 예. 거기에도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애국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5월 달에는 우리가 한평의 5.18을 제대로 정립시킨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까 우리 최 시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 상반기에 이른바 그 한평 그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일련의 과정이 번제 정계청 선생님과 자산서원 진흥회 이 부분은 우리 정용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형님. 잘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한 1년 사이에 좋은 성과물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동안은 막 뭐랄까요, 막 이상하게 막 뭐 이것 좀 하다 이것 좀 하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아마 예.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수 여사, 예. 예. 김영수 여사도 우리 사실 우리 최곤지 시인님의 그 칼럼. 기사, 칼럼을 보고 제가 한평타임스. 네, 한평타임즈 그 기사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여기 한평이 아니라 네, 제 집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아니다 하고 우리 남상표 씨, 예. 우리 남상표 씨 보고 상표 동생 요 묘지 좀 찾아가 보게 했는데 우리 상표 동생이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사실 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대에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분을 무시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이분의 어떤 업적이랄까 이분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최건진 그 시인님의 그 기사글을 보고 제가 그걸 실천하게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네. 배야 보니까 무덤에가 이만한 배가 대나무. 있어요. 예, 대나무 제가 몇 개 그 비고 절하고 왔었는데 진짜 찬담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굉장히 예, 참 마음을 했습니다. 좋게 돼 있습니다. 예. 묘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기념식.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누구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치는 뭐 할 게 없다. 가톨릭 노무현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봉합해서 우리 그 윤정영 형님, 네. 윤정영 형님 지금 몸이 아프십니다. 그분도 생각보다 눈물이 나는데 제가 이 방송들이 자주 보니까 나를 이제 울보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있는데, 예, 우리 정영 형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이제 그 형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도와주셨고 아프신데도 그분이 많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시영 형님, 그다음 우리 임재상 형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 서경원 회장님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 정말 번듯하게 네.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제 정말 화려하게 할 겁니다. 네. 화려하게 해서 우리 이 부분이 그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 기념식이 우리 한평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초음속이 저 초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혁대 박사님이 우리 민주화의 한 장르라고 표현을 줬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된 우리 한평에 이제 그 가장 한평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고구마를 이용이라 가지 이번에 그렇게 해서 기념식을 이래 시작할 수 있는 게 44년 만이죠. 그렇죠. 그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참 좋은 거 이번에 아주 뜻깊은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농민회관이 지어지면은 그냥 의미 없는 농민회관이라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 뭐 예를 들어서 기념관처럼 만들어서 앞에 비석도 세우고 상징물도 하나 세우고 그다음 벽 쪽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해서 뭔가 다른 지역 농민회관보다는 좀 더 좀 우리 한평 농민회관이 좀 이렇게 우쭐할 수 있게끔. 아유, 내 자식을 내가 이쁘지 않으면 어. 누구도 이쁘지 않고 내 아내를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존경 않고 내 남편을 존경 안 해. 그래서 우리 한평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기념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 아주 뜻깊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2022년대 지금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곧 진행될 한평의 5.18, 5월 19일 날 10시에 그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관 그 터미널 앞에 네. 거기서 10시에 행사가 시작되고 11시에 거리북이 있습니다. 아, 거리. 거리북이 터미널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준비하고 또 도움 드리고 있고 또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게끔 하고 이번에 컨셉은 그렇습니다. 한평 5.18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평의 5.18의 주인공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주인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공은 이름 석자 하나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한평의 5.18 주인공은 우리 김관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 이름을 쭉 다 우리가 기억은 다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다. 이런 분들 다시 말해서 5월 22일 날 한평공원에서 골기대회를 보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강주 시민들이 죽어간다는데 치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응? 치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고 최댕기 교수님, 예. 5.18 연구소의 최댕기 교수님이 쓰신 책에 민주강정의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나왔어요. 네, 그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지금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아, 이번에 네. 5.18 하면서 그때 주인공들 한 분 한 분 이름- 제대로 이름을 호명해 주는 호명해 주고. 그런 행사가 됐으면 굉장히 이름 한 분 한 분 전부 불러주는 이런 행사가 참 됐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평 국민으로서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평 역사 바로 세우기. 예, 예. 왜냐하면 한평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이른바 정치도 똑바르게 되고 이른바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이상하게 돈 벌고 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한평 국민들의 위에 서려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똑바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평의 정신이죠. 정체성이 그러니까요. 정립돼야만 그 근간에서 정치고 문화고 모든 것이 간결하게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제가 그 끝부분에 가서 좀 그 열변을 토하고 예. 눈물도 보이고 그랬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평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저 혼자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의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녹화분도 처음에 좀 방송화가 있었지만은 녹화분도 많이 퍼날려주시고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정말 한평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최건진 씨님 하실 얘기 있으면 뭐 하십시오. 특별한 아주 오늘 유쾌하고 좋은 그 방송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번에 또 우리 최건진 시인님을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의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 우리 시인님이 갖고 있는 어떤 시, 문학의 세계라든지 이런 시간이 마련돼 가지고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집중 분석 한평의 시선 설화색에 숨겨진 한평 5.18에 대해서 제 1부 순서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 아마 2부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